안녕하세요. 2주차 2교시 데이터베이스 관리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수작업 처리, 데이터 처리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오늘 2교시에는 파일 처리 방식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일 처리 방식이라는 건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컴퓨터를 사용을 해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데이터를 처리한다는 얘기는 인풋, 프로세스, 아웃풋 과정을 통해서 의미 없는 데이터를 의미 있는 정보로 변환해가는 과정을 우리가 데이터 처리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파일 처리 방식은 이러한 식으로 데이터가 처리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영업 부서가 있고 창고가 있고 생산 부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 부서 사람들은 매출 처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파일을 관리하고, 창고에 있는 사람은 배달 상황 프로그램을 통해서 파일을 관리하고, 생산 부서 사람들은 생산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파일을 관리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파일 처리 방식에서는 각각 시스템들이 서로 어떻게 돼요? 분리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서로 뭐 할 수가 없다? 공유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에 제품 파일이 영업부서에도 제품 파일이 있고, 창고부에도 제품 파일이 있고, 생산부서에도 제품 파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한 회사에 세 개의 시스템이 있고, 이러한 동일 파일이 세 개가 뭐 할 수가 있다? 중복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중복이 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죠? 기업 입장에서는 결국 비용의 증가를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렇게 비용이 증가될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품 파일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의 제품 파일의 번호가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떠한 제품 번호를 예를 들어서 1001로 했다. 그런데 그게 상황이 생겨서 제품 번호를 1001이 아니라 1003으로 바꾸려고 한다. 그럴 경우 어떻게 되죠? 세 개를 다 바꿔야 되죠. 세 개를 다 바꿔야만이 조직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의 제품을 가지고 똑같은 제품 번호로 이해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세 개를 다 바꿔야 되는데 때에 따라서는 어떻게 되죠? 두 개만 바꾸고 하나는 바꾸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영업부서나 창고에 있는 사람들은 그 제품 번호를 1003으로 보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1001로 보게 되니까 한 회사에서 하나의 제품을 서로 다르게 이해하게 되고, 따라서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때 문제가 생기고, 따라서 잘못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것이 파일 처리 방식의 문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파일 처리 방식에서는 요 프로그램하고 요 파일들이 굉장히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즉, 프로그램과 데이터가 결합되어 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프로그램을 수정을 할 때 데이터도 우리가 수정을 해야 되고, 데이터를 수정을 해야 될 때 프로그램도 같이 우리가 수정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프로그램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굉장히 유연성이 떨어져요. 왜냐하면은 처음에 매출 프로그램에서 어떠한 영업사원의 매출을 우리가 보고서를 받았다. 그런데 우리가 영업사원별 매출뿐만 아니라 영업사원별 기간별 매출액을 알고 싶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새로운 요구사항이 생겼는데, 새로운 요구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새로 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우리가 미리 계획했던 그러한 보고서가 아니라 어떤 새로운 요구사항이 나왔을 때는 그것을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서? 파일 처리 방식에서. 그래서 파일 처리 방식의 문제점을 정리를 보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가 뭐죠? 중복과 일관성 유지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중복이란 건 뭐예요? 조금 전에 얘기했죠? 같은 파일이
세 개의 시스템에 동시에 있게 되는 겁니다. 아까 그 제품 파일이 그런 식으로 됐죠. 그 다음에 일관성 유지가 어렵다. 일관성 유지라는 건 뭐냐면 아까 제품 번호를 1003에서 1001에서 1003으로 바꿨을 경우에 어떻게 되죠? 그런 것이 두 개의 시스템에서는 바뀌었는데 하나의 시스템에서 안 바뀌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일관성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일관성 유지가 안 된다는 것은 굉장히 커다란 문제가 생깁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의 제품을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똑같이 인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죠? 다르게 인식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서로 조직 구성원들 간에 뭐가 안 됩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뭐죠? 통합정보의 취득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통합정보의 취득이 어렵다는 얘기는 통합정보는 전사적인 정보입니다. 전사적인 정보라는 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영업부서하고 생산부서라고 봅시다. 파일 처리 시스템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자동차 회사다 이렇게 봅시다. 자동차 회사라고 보면 자동차는 소형 자동차가 있고 중형 자동차가 있고 대형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죠? 요즘은 경기가 안 좋으니까 소형이 잘 팔립니까? 대형이 잘 팔립니까? 그렇죠?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대형차보다는 왜냐하면 대형차는 기름도 많이 먹고 하니까 소형차가 더 잘 팔립니까? 더 잘 팔릴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영업부서 입장에서는 우리가 판매 실적을 보니까 소형차를 많이 파는 거예요. 소형차를 사람들이 더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업부서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죠? 고객들이 소형차를 요구하니까 소형차 판매에 어떻게 됩니까?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형차가 점점 많이 팔리게 되겠죠. 그러면 영업부서에서는 이익이 많이 날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전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또 다른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소형차는 많이 팔리는데 전사적인 관점, 창고에 보면 어떤 상황이 생깁니까? 대형차가 잠깐만 어떻게 되죠? 쌓이는 거예요. 재고로 쌓이는 거예요. 재고로 쌓여서 이 재고를 빨리 팔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재고 비용이 높아지고 따라서 뭐죠? 영업부에서 만드는 영업에 대해서 손실하는, 다시 그걸 차감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영업부서에서 소형차를 많이 팔면서 또 창고에 많이 있는 재고 대형차를 같이 할인 판매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회사로서 가장 전사적인 차원에서 가장 좋은 의사결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파일 처리 방식에서는 어떻게 되죠? 영업부서에서 창고, 생산부서에서 있는 그러한 그 재고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기 때문에 오직 영업부서의 관점에서만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 그러한 영업부서의 관점에서의 의사결정은 조직 전체의 관점 의사결정과 서로 뭐가 될 수가 있습니까? 충돌이 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통합적인 정보가 필요하고 통합적인 정보라 하는 얘기는 뭐죠? 영업부서에서 영업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영업정보뿐만 아니라 창고하고 생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서 보다 더 한 부서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전사적인 관점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부서에도 도움이 되고 전사적으로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통합정보라고 얘기하고 이런 파일 처리 방식에서는 각각 시스템들이 서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를 서로 공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통합정보 취득이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연성이 부족에 대한 이야기죠. 아까 유연성이라는 건 뭐냐면 미리 만들어진 보고서 외에는 새로운 보고서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을 때 그것을 금방금방 만들어주기 어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표준화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음동의어, 동음이의어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음동의어, 동음이의어 알죠? 예를 들어서 이음동의어라는 건 뭐죠? 이음동의어는 이런 거예요. 상품, 그 다음에 제품, 상품 번호, 제품 번호 이렇게 봅시다. 영업부서에서는 상품 번호라고 얘기하고 생산부서에서는 제품 번호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죠? 그럼 상품이랑 제품이랑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같은 거죠. 같은 거예요. 근데 같은 건데 다르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이음은 동의어라 그래요. 이음 동의어. 반대로 동음 이의어가 있죠. 동음 이의어.
동음이어는 어떤 거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대금. 대금인데 생산부서에서 대금이라고 얘기하는 거가 또 마케팅 부서에서 대금이라고 했을 경우에 생산부서의 대금은 뭘 의미하냐면요. 원부자재 가격이에요. 원부자재 가격을 대금이라고 하고 마케팅부에서 대금은 뭐라 그러죠? 판매가를 대금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생산부서에 있는 사람도 대금이라고 얘기를 하고 마케팅부서 사람도 대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대금의 뜻이 서로 다른 거예요. 이런 거 우리가 뭐라 그래요? 동음이의어라 그러죠. 그런데 파일 처리 방식에서는 이음 동의어와 동음 이의어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시켜야 된다? 표준화 시켜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왜 표준화가 시켜야 되냐? 한 조직 구성원들은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떠한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정확하게 상대방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동음 이의나 이음 동의어가 있을 경우에는 내가 A라고 얘기했는데 저 사람은 뭐로 들어요? A 다시라고 듣게 되고 그러면 서로 다르게 이해를 하게 되고 그럴 경우에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고 그럴 경우에는 결국 좋은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의 이야기를 했을 경우에 어떠한 다른 생각을 하지 말고 다 똑같이 이해할 수 있도록 싱글 유저 뷰, 모든 사람이 조직에 있는 데이터는 다 똑같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차원에서는 이 표준화, 데이터의 표준화가 되게 필요한데 파일 처리 방식에서는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뭐죠? 결국 프로그램 생산성이 낮아지고 과다한 유지 보수 비용이 들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러한 이유 때문에 결국 파일 처리 방식으로 데이터를 처리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파일 처리 방식에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를 한다?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일 처리 방식에서 생겼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면서 상당 부분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럼 데이터베이스 방식은 어떤 거냐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런 거죠. 여기서 보시면은 제일 처음에 뭐가 나옵니까? 데이터베이스의 정의가 나오죠. 데이터베이스의 정의. 이건 뭐죠? 처음에 중요한 게 뭐죠? 여러 명이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 명이 사용한다는 건 뭐죠? 서로 데이터를 공유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업부서에 있는 정보를 생산부서도 사용할 수가 있고 생산부서에 있는 정보를 영업부서에도 사용할 수가 있고 따라서 통합된 정보로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죠? 중복을 최소화한다는 얘기죠. 중복을 최소화한다는 얘기. 중복을 최소화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아까 파일 처리 방식에 있어서는 그 하나의 회사에 똑같은 정보가 여러 군데 저장돼 있었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다? 줄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비용 절감의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관련 데이터를 어떻게 되죠? 통합했다. 통합했다는 건 뭐냐면 데이터가 여러 군데 분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군데 뭐죠? 모아져서 관리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한테 파일 처리 방식이랑 그 다음에 뭐죠? 데이터베이스 방식이랑 어떻게 데이터 처리하는 방식이 다른가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파일 처리 방식에 있어서의 데이터 처리 방식이에요. 제일 왼쪽에 있는 게 뭐죠? 유저예요. 유저. 그 다음에 유저, 예를 들어서 여기는 생산 시스템이니까 생산부 사람이겠죠. 여기는 뭐죠? 마케팅 부서 사람이 있겠죠. 그럼 마케팅 부서 사람들은 마케팅 시스템을 통해서 마케팅 파일을 관리하고 생산 부서 사람들은 생산 시스템을 통해서 생산 파일을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들 뭐죠? 책에서 봤던 거랑 똑같은 그림을 제가 옆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러한 생산 어플리케이션하고 파일이 서로 한 몸으로 통합되어 있고 이러한 것들은 서로 뭐라 한다?
공유하지 않는다. 그죠? 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요게 파일 처리 방식의 데이터베이스, 파일 처리 방식의 어떤 그 자료 처리 방식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서 어떠한 방식으로 바꿨어요? 데이터베이스 방식으로 바꿨다고 얘기를 했죠. 그럼 데이터베이스 방식은 어떻게 바뀐 거냐? 이런 거예요. 아까랑 그림이 똑같죠? 생산부서, 마케팅부서, 그거 쭉 밑으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파일 처리 방식에서는 유저가 있고 엔드 유저가 있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어플리케이션에서 데이터로 직접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데이터베이스 방식에서는 어플리케이션이 데이터를 직접 관리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보시면은 파일 처리 방식에서는 어플리케이션이 데이터를 직접 관리를 하는데 데이터베이스 방식에서는 어플리케이션이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어플리케이션과 데이터베이스 사이에 뭐가 있어요? DBMS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DBMS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 DBMS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데이터베이스에 액세스를 하게 됩니다. 그러한 것이 기존의 파일 처리 방식이랑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를 좀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될 텐데 DB하고 DBMS하고 어떻게 다르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마 좀 혼돈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DB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DB라고 얘기하면 물리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해 놓은 곳이에요. 즉 예를 들면은 뭐 하드디스크 혹은 뭐 USB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되죠? 데이터베이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DBMS는 뭐냐면요. 어플리케이션하고 데이터베이스, 물리적인 데이터베이스하고 가운데서 요 두 개를 연결해 주는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는 뭐가 되죠? 하드웨어가 되고 이거는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보시면은 어플리케이션이 생산 시스템이 생산 데이터를 사용을 할 때 생산 시스템이 쓸 수 있는 데이터가 여기서는 하드웨어에 보시면은 생산 데이터라든가 마케팅 데이터가 다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 뭐죠? 모아져 있어요. 그래서 생산 시스템이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생산 정보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죠? 마케팅 정보도 같이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통합된 정보가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은 파일 처리 시스템에서는 생산 시스템에서 생산 부서 사람이 생산에 대한 정보를 할 때 보고서를 생산 데이터만 가지고 의사결정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데이터베이스 방식에서는 생산 부서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생산 데이터뿐만 아니라 마케팅 정보도 같이 제공받아서 의사결정을 하니까 훨씬 더 통합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케팅 부서도 마찬가지죠. 마케팅 부서도 어떠한 마케팅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정보를 제공받을 때 마케팅 정보뿐만 아니라 생산 정보도 제공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로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모아 놓으면서 우리가 중복된 것은 다 제거를 하고 동음 이의어, 이음 동의어 같은 거 다 표준화 시키면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굉장히 여러 가지 파일 처리 방식에서 생겼던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데이터베이스 처리 방식에서는 어플리케이션과 데이터베이스가 서로 어떻게 되죠? 분리되어 있어요. 어플리케이션과 데이터베이스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파일 처리 방식에 생겼던 문제점들이 해결이 돼요. 예를 들어서 파일 처리 방식에 있어서는 데이터를 수정을 하기 위해서 어플리케이션도 같이 수정을 해 줬어야 됐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죠? 만약 데이터를 우리가 수정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 어플리케이션을 수정을 하지 않고 데이터만 우리가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우리가 데이터 관리하기가 쉬워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유연성도 커지고 또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데이터 처리 방식이 파일 처리 방식보다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더 이야기를 한다면은 여기서 어플리케이션들이 마케팅 생산 시스템, 마케팅 시스템 어플리케이션들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하게 되는데 이 접속을 할 때 주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냐면은 이 액세스하는 방식은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첫째는 삽입, 둘째는 삭제, 셋째는 변경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 데이터,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들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는 행위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 요 세 가지예요. 삽입하거나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겁니다. 삽입하는 거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안양대학교 DB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안양대학교 DB 같은 경우는 삽입할 때는 어떤 상황이 생깁니까? 새로운 학생들이 입학생들이 생겼을 때 어떻게 되죠? 새로운 데이터를 삽입해야 되죠.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삭제는 뭐죠? 졸업생들이 나가게 되면은 안양대학교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졸업생들의 이름은 어떻게 되죠? 삭제를 해야 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삽입하고 삭제 같은 경우는 데이터의 양에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고 과거의 데이터가 제거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변경은 뭐죠? 예를 들어서 뭐 전과를 했다라든가 혹은 복수 전공을 했다. 그러면 글로벌 경영학과로 들어와서 뭐 예를 들어서 영문과로 갔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소속 전공이 변경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변화를 주는 이러한 그 액세스는 크게 보면은 삽입과 삭제와 변경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액세스가 뭐냐면 네 번째가 뭐죠? 검색이에요. 검색. 검색이라고 하면은 데이터베이스에 변화를 주지 않고 기존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끄집어내서 의사결정을 할 때 도움을 받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검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로 경영학과, 그 다음에 주로 뭐죠? 최고 경영자, 의사결정자가 많이 하는 행위는 뭐죠? 이러한 검색에 대한 것을 많이 하겠죠. 그 다음에 삽입, 삭제, 변경에 대한 그 프로세스는 주로 누가 하냐면은 실무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러한 그 액세스, DBMS가 데이터베이스에 이렇게 액세스하는 것은 주로 몇 가지 행위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네 가지 행위로 이루어진다. 삽입, 삭제, 변경,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검색. 특히 삽입, 삭제, 변경 같은 경우는 데이터베이스에 변화를 주는 과정이고 그다음에 검색 같은 경우는 데이터베이스에 변화를 주지는 않지만 의사결정에는 굉장히 영향을 주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주로 검색 같은 행위는 누가 합니까? 의사결정자, 경영자들이 주로 많이 하는 것이고 삽입, 삭제, 변경 여기에 관련되는 일은 주로 현장에 있는 현업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처리 과정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파일 처리 방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처리 방식하고 차이점은 요 두 가지 그림, 요 그림하고 요 그림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일 처리 방식에서 결국 뭐냐면은 어플리케이션과 파일이 직접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데이터베이스 방식 같은 경우는 어플리케이션하고 데이터베이스하고 서로 분리가 되어 있고 이 두 어플리케이션과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해 주는 프로그램이 뭐다? DBMS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데이터베이스 이점이 쭉 설명이 되고 있어요. 뭐 중복의 통제와 일관성의 유지, 그다음에 손쉬운 데이터의 취득, 응답 시간이 단축이 되고 표준화 이용이 있어 프로그래머의 생산성 향상, 일관성 있는 데이터 관리. 이런 것들이 결국 뭐냐면 그 전에 파일 처리 방식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해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금 다 이제 설명을 했었고, 그 다음에 뭐죠? 표준화에 대한 얘기는 이음 동의어, 도움 이어에 대한 얘기고, 프로그래머의 생산성 향상이라는 얘기는 데이터하고 어플리케이션이 서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관리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일관성 있는 데이터 관리라는 건 뭐냐면 한 조직에서 이 데이터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파일 처리 방식에서는 생산 시스템에 대한 생산 정보는 생산 부서에서 관리했고, 마케팅 부서에 대한 마케팅 정보는 마케팅 부서, 그다음 회계 정보는 회계 부서, 이렇게 각각 부서마다 달리 서로 이제 데이터를 관리했었는데, 이 데이터베이스 방식으로 하면서 모든 회사의 데이터가 한 군데 집중하게 되고, 따라서 어떻게 되죠? 그 데이터를 관리하는 부서가 한 군데서 하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데이터 관리를 함으로써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데이터 관리를 통한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할 경우에 그러면 어떠한 비용이 되느냐에 대한 얘기죠. 지금 이러한 얘기예요. 데이터베이스 관리 비용은 고정비. 처음에 당연히 DBMS를 구입을 해야 되고 또 DB도 구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파일들이 한 군데 모여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백업 파일을 우리가 반드시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파일 처리 방식에 있어서는 여러 군데 데이터들이 존재해 있어서 혹시 한 군데 데이터가 망가지더라도 다른 데이터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 파일 처리 DB 방식에서는 모든 데이터가 한 군데 모여 있기 때문에 혹시 그 데이터가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뭐죠? 백업 파일을 반드시 복수계를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리커버리. 예를 들어서 모든 데이터가 한 군데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데이터가 망가졌을 경우에 그것을 복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데이터베이스 관리할 때 이 GIGO의 개념이에요. GIGO 개념은 뭐냐면요, garbage in, garbage out이에요. garbage in, garbage out이란 건 뭐죠?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온다. 이거는 어떠한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냐면 input, process, out 관점에서 얘기를 하셔야 돼요. 즉, 좋지 않은 데이터가 들어가면요, 아무리 프로세스를 잘해도 그 나온 정보는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의사결정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우리가 아웃풋에서 나온 정보를 이용을 해서 의사결정을 하게 될 텐데, 처음에 나쁜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면 아무리 프로세스를 잘해도 나쁜 데이터가 나오게 되고 나쁜 정보가 나오게 되고, 나쁜 정보로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경영 성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좋은 정보를 제공받아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차원에서는 반드시 뭐죠? 좋은 정보가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건 우리가 GIGO를 garbage in, garbage out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골드 인, 골드 아웃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무슨 뜻이죠? 금사라이 같은 좋은 정보가 들어가면 금사라이 같은 좋은 정보가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좋은 정보를, 좋은 데이터를 우리가 수집을 해서 우리가 가공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중요한 게, 좋은 정보가 들어가면 항상 좋은 정보가 나오나요? 그렇지 않죠. 프로세싱 과정에서 잘못되면 좋은 정보가 들어가도 어떻게 되죠? 나쁜 정보가 나올 수가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부엌에서 쓰는 것 중에 뭐가 있죠? 우리 행주라는 게 있죠. 행주는 어떻게 되죠? 행주하고 걸레하고 비교해 보면 행주를 우리가 많이 쓰다 보면 어떻게 되죠? 지저분하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행주가 걸레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행주를 골드라고 보고 걸레를 개비지라고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걸레를 프로세싱을 깨끗하게 했어요. 그래서 걸레를 아주 깨끗하게 빨았어요. 그럼 걸레를 깨끗하게 빨으면 행주가 됩니까? 아니죠. 뭐가 되죠?
깨끗한 걸레가 되죠. 그러니까 나쁜 정보는 아무리 우리가 프로세싱을 잘해도 어떻게 돼요? 좋은 정보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행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행주를 잘 깨끗하게 빨면은 행주가 되지만 행주를 더럽게 쓰면 어떻게 되죠? 행주가 뭐가 됩니까? 걸레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데이터가 들어와도 프로세싱이 잘못되면은 나쁜 정보가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개비지 인, 개비지 아웃, 골드 인, 골드 아웃 또는 개비지 아웃이에요. 그러니까 골드가 들어왔을 때 개비지 아웃이 된다는 얘기는 뭐가 잘못된 거죠? 프로세싱 과정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관련돼서는 인풋에서 좋은 데이터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프로세싱 과정에서 잘 만들어야만이 결국 기업에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받을 수가 있고 그러한 기업에서 제공받는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뭘 높일 수가 있다? 경영 성과를 높이고 기업 목표에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GIGO, 이 GIGO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이야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면서 2주차 2교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업 때 3차 수업에 데이터베이스 구성 요소라든가 그 다음에 데이터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